우리가 이제 소형 SUV 특집을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3달 정도 됐죠? 유달리 소형 SUV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형 SUV를 그동안 6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서로 티볼리가 앞에 새 차들이 나올 거니까 미리 상품성 개선을 해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베뉴, 셀토스 이런 차들이 등장을 했죠. 일단 판매량 얘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제 7월 실적을 전부 다 발표를 했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진짜 티볼리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7월 달이면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한 시기. 그런데 사실 한 달 동안 풀로 판매하지 못한 차들도 있는 거죠. 네, 셀토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출시돼서 거의 판매 일수가 6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판매량을 실제로 보시면 거의 티볼리 턱밑까지 따라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이 차들이 한 달 내내 풀로 팔지 못한 차, 셀토스 같은 차가 있었고 네. 나머지는 미리 준비했던 물량들 그대로 판매를 했고요. 베뉴 같은 경우도 한 달 내내 판매를 한 건가요? 이 차도 한 달 내내 판매한 건 아니지만 셀토스보다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예약을 받고 판매를 한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베뉴의 성적은 조금 셀토스보다 떨어지네요. 네. 한 절반 정도 수준 되네요. 근데 현대차에서도 베뉴를 실제적으로 뭐 볼륨 모델로 잡진 않았어요. 판매 목표 대수 같은 경우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실제로 베뉴에 코나만큼의 그런 힘을 쏟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코나가 최근에 2020년형 연식 변경 모델도 나오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도 선보이면서 베뉴보다는 저는 오히려 코나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분위기를 봐도 현대자동차는 코나 출시 때 정의성 부회장이 직접 나오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무대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베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여기 QM3의 판매량이에요. 갑자기 119.5%가 전달에 비해서 많이 팔렸어요. 비율은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네. 이상 성장을 했는데 네. 대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쵸. 그래도 QM3 판매량, 올해 판매량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달이거든요. 아, 올 들어서 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죠? 싸게 팔았으니까 많이 팔렸죠. 아, 할인했어요? 네, 여름 휴가 맞이 프로모션 해가지고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가량 최대 싸게 팔다 보니까 저렇게 판매량이 갑자기 오르게 된 거죠. 차값이 저게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닌데 400만 원이나 할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중반대에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QM3는 약간 좀 쉽게 말하면 끝물? 네, 저 QM3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게 2015년이던가요? 근데 네. 그때는 한 번에 막 1000대 한 몇 시간 만에 팔아버리고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400만 원 깎아줘야 저렇게 팔리는군요. 그렇죠. 사실 이 세그먼트의 원조는 트랙스인데 그쵸. 제일 먼저 근데 은근히 판매량이 있네요. 그쵸.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QM3보다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네. 심지어 전달보다 줄어든 게 QM3보다 많이 팔린 거. 그러네요. 예전에 이게 요즘 광고도 하잖아요. 트랙스요? 네, 무슨 힙합 하는 사람들 나와서 맞아요. 나는 뭐 내 맘대로 산다 그랬나 거기는? 쇼미더머니의 아, 그랬나요? 네. 쇼미더머니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판매량으로 보면은 일단 티볼리가 압도적이네요. 그쵸. 일단은 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어요. 네. 각각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장 큰 원적의 네. 티볼리, 네. 그다음에 이게 셀토스군요. 네. 티볼리, 셀토스, 코나가 약간의 3파전 같은 양상? 그렇죠. 이렇게 비중을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베뉴가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스토닉과 비교해야 할 만한 모델인데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는 그것도 꽤 괜찮은 선두 그룹은 아니지만 네. 2위권의 독보적인 존재. 그 다음에 7643 나머지들 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7643이 여기 트랙스, QM3, 스토닉, 소울. 네. 소울은 좀 독특하죠. 네, 좀 독특한 세그먼트라서 네.
여기다 붙이기도 애매하고 떼기도 애매한 차이긴 네. 한데 이번엔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스토닉이 이 QM3하고 좀 서로 경쟁을 했던 그다음에 네. 코나하고 네. 이렇게 친구들이었는데 새 친구들이 생기면서 코나가 이쪽으로 묶였죠. 네, 스토닉은 여기로 와버렸네요. 네. 그리고 코나는 좀 파워트레인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 중에는 전기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이번에 새로 나왔고요. 최근 출시했고 네.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근데 티볼리는 가솔린하고 디젤 네. 두 개죠. 네. 이번에 강조한 게 터보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1.5 새로운 엔진을 넣었죠. 셀토스는 디젤하고 가솔린. 얘는 좀 근데 독보적인 그냥 급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여기서 너무 우위예요. 네, 차체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좀 여기 끼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셀토스는 초등학교 3학년 반에 있는 6학년에 꿀은 티볼리는 그 반에 계속 있었던 전학생이 오기 전까지 꽤 가치가 좋았던 아이. 여동생이었던. 그렇죠. 잘 나가던 아이였는데 셀토스가 등장하면서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판매량을 보면은 그냥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뭐 크게 막 타격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만 봐도 사실 티볼리랑 셀토스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티볼리는 좀 진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귀엽고 그런 디자인이라면 셀토스는 좀 디테일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선이 굵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고를 것 같은데 차별화가 둘이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셀토스는 오프로드 같은 것들을 좀 강조했었죠. 네, 그래서 광고, 그런 것도. 광고에서 막 사막도 가고 눈밭도 가고. 근데 티볼리는 사륜을 그다지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이번에. 네, 티볼리는 그냥 도심에서 경쾌하고 가볍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해서 둘이 확실히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판매일수 6일 고려하면은 이제 셀토스가 티볼리를 바짝 따라가는 순간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견하기에는 셀토스, 베뉴 이런 차들이 등장하면서 좀 오래됐다고 몇 년 됐다고 보이는 티볼리는 확 뒤집어질 거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티볼리 판매량이 꾸준히 유지가 되네요. 네. 사실 티볼리가 뭐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내놓긴 했는데 페이스리프트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실내도 정말 많이 바뀌고 엔진도 새롭게 선보이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나올 거를 알고 좀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단 위에서부터 얘기해보면 티볼리는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코나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네. 판매량이 약간 줄었어요. 네. 근데 파워트레인을 좀 집어넣고 하면서 지금 8월 초에 하이브리드를 투입하고 이런 걸 네. 했죠. 그러면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베뉴의 출시도 있고 7월 달에 네. 셀토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코나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거는 약간 조금만 있다가 출시를 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7월은 약간 양보한 수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게 네. 그런 거라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티볼리는 그 틈에 계속 꾸준하게 오히려 판매 증가하는 상황을 갖고 있었고 그 코나 안에 그런 파워트레인이 다양하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티볼리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코나는 지금 출시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꽤 괜찮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년 만에 하이브리드를 추가했고요. 소형 SUV에서 국산 하이브리드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다 대부분 디젤로 티볼리도 그랬고 QM3 트랙스가 처음에 안 팔린 이유가 네. 디젤이 없어서였어요. 그 딱 시기가 디젤 SUV가 그쵸. 흥행하던 시기여가지고 한 2014년, 13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 제주도가 어디까지 아니야 영종도였나 어디까지 가서 시승을 하고 되게 크게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디젤이 있었으면 잘 나왔을 텐데 라고 기자들이 그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선방하고 약간 있고요. 시기를 잘못한 그쵸. 비운의 SUV 같은 느낌이 들어요. QM3는 그 당시 디젤로 나와서 지금도 디젤만 있는 상황이고
근데 코나는 파워트레인을 여러 가지 가져가면서 이 시장을 일단 성공적으로 들어왔고 지금 베뉴는 사실 좀 아쉬운 스코어죠. 그쵸. 생각보다 그렇게 혼족 마케팅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판매량은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셀토스, 저거는 굉장히 유력한 주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8월 달에 보면은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무서워요. 어. 그리고 약간 팀킬의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좀 차가 너무 크죠. 사실 스포티지보다 실내가 크니까 네. 같은 세그먼트라고 보기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크기를 보면, 셀토스의 크기를 보면 여기에 다른 소형 SUV들과의 차이보다 이 스포티지와의 차이가 더 적어요. 아, 차체 크기가. 그래서 여기다 스포티지를 넣어놓은 거군요. 네, 비교할 만할 것 같다 해서 넣어놨거든요. 아, 스포티지가 갑자기 줄었어요. 셀토스가 나오고 나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를 저기서 가져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어차피 티볼리 있을 때에 이 정도였는데 티볼리는 똑같이 있고 셀토스가 나왔는데 이만큼이 줄어들어버려서. 한 30% 가까이가 줄었네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셀토스의 위아래 라인업들이 기아차에서 다 줄었네요. 그렇죠. 니로도 16%, 네. 스토닉도 이건 40% 가까이 줄어버렸어요. 네. 소울도 거의 27%, 네. 스포티지도 27% 빠지면서 셀토스만 확, 그럼 이 숫자 합치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가? 전체적인 볼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팀 안에서 서로 잡아먹는 그런. 500대, 아, 400대, 150대, 500, 400, 150, 1050대에다가 여기에다가 한 700, 1700대. 어? 난 똑똑한 것 같아. 진짜 딱 그 숫자만큼 그러네요. 판매가 됐네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매장에 가서 네. 코나를 살라고 갔는데 베뉴를 샀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위아래 비교할 거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1700명 그대로 샀는데 기아 자동차 매장에 가서 스토닉을 사러 갔는데 셀토스가 나왔대. 그래서 그럼 여기서 가격을 좀만 올려볼까요? 이렇게 네, 하다가 슬금슬금 하다 보면 셀토까지 올라가. 그러네요. 혹은 스포티지 사러 갔는데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실내가 더 커요. 또 가격 대비 사양도 더 풍부해요. 그쵸. 이런 거 생각. 신형이에요. 당연히 새거 사죠 그럼. 그러네. 그런 면이 좀 있네요. 그 기아차 나머지 니로, 스토닉, 소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였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그래서 확 줄었어요. 왜 우리가 소형 SUV를 다 타보고 네. 실제로 판매량도 좀 살펴봤고 소비자들 반응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 차들의 어떤 소비자들의 특징?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첫 차를 사는 사람이나 뭐 초보 운전자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성능이 정말 뛰어나거나 이런 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무난하고 가격 대비 예쁜 디자인과 적절하고 풍부한 사양 이런 거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성비와 디자인이 이 소형 SUV를 사는 국내 고객들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무슨 뭔가 고성능의 1000만 원 옵션 이런 거는 절대 없고 네. 내가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차를 샀을 때 가장 예쁘고 그냥 적절하게 내가 쓰는 평범한 사양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몇 마력인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동차 기자들이 티볼리를 주목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도 저게 그렇게 뜰까 그랬는데 티볼리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쌍용차를 살려낸 모델처럼 됐고 거기에 페이스리프트도 거치면서 상품성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서 네. 사실상 쌍용의 새로운 브랜드처럼 코란도 이런 브랜드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 차가 좋은가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차들이 나오고 나서야 저 차가 진짜 그런 타겟층에 정말 딱 맞는 디자인과 패키징을 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이 중에 가장 탔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해서 장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 무서워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좋았던 거 합시다. 제일 좋은 거 말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요? 그거 괜찮네요. 어. 두 번째로 좋았던 거. 조금 뭔가 아쉬웠어. 근데 네. 1등이 되기엔 한 가지가 아쉬웠어. 두 번째로 좋은 거 뭔가요? 티볼리 하겠습니다. 네. 네. 1등이 되긴 뭐가 좀 아쉬웠나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티볼리가 1등이 되기엔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아쉬워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실내 디자인 같은 거에 네. 쌍용차가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의 통일성,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언어로 된 디자인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죠. 진짜 사양이나 가격, 패키징 이런 것만 보면 진짜 괜찮다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만져보고 운전해보고 이러면 조금씩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셀토스인 것 같아요. 저 차가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스포티지 같은 차가 오히려 훨씬 좋은데 저 차를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스포티지를 넘어가는 상품성을 가지고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이 절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포티지의 그 오래된 20년 이상 된 브랜드와 이런 것들을 셀토스가 삼켜버리는 게 아닌가. 스포티지 신형이 나오면은 걔는 더 커지고 네.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전 사실 그런 면에서 스포티지가 더 커지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도시명 SUV의 역사 같은 차거든요. 전 세계에서. 스포티지 1세대는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SUV가 거의 전 세계 최초로 나온 기아 자동차의 모델이에요. 근데 그 캐릭터가 사라지고 점점 커진다. 셀토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진다. 그건 정말 안타깝고 사실 셀토스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미운 게 스포티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런 모델인데 셀토스는 인도를 위해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데 저 녀석이 이 녀석을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포티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셀토스가 좀 미워요. 아쉬워요. 그래서 2등. 얄미워요 뭔가. 이제 우리가 소형 SUV를 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 진짜로 주목할 거는 이제 8월달 판매량이겠죠. 그렇죠. 여름 휴가 기간이라 좀 판매량이 저조하긴 하겠지만 이 차들이 본격적으로 풀로 한 달을 경쟁하는 타이밍이니까 네.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판매량 또 나왔을 때 얘네들 표만 한번 표만 업데이트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래서 6, 7, 8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마무리해 봅시다.